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이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불법 대출 의혹을 조사한 이 결과를 방금 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양문석 후보의 건 지금 민주당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양문석 후보의 딸이 사업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양문석 후보의 딸 사업장 주소지를 찾아가 봤더니 이건 뭐 사람도 드나들지 않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런 곳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높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단순히 이 11억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문석 후보의 딸, 그리고 이 중간에서 대출을 연결해준 브로커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점점 더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았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한창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투기가 시끄러울 때 이 민주당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은 상당히 많은 규제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15억 이상 아파트에는 이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사업자 대출이라는 불법으로 돈을 빌려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서 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의 여론 이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할 때에 비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상당히 정체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러한 트렌드, 지금 지역구별로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에는 민주당 후보가 압승하던, 그러니까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고 있던 지역이 지금 접전 양상으로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트렌드라면 국민의힘 후보가 총선을 할 때쯤이면 추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박빙 지역이 50에서 70곳 정도 된다고 공통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문석 경기도 안산갑 후보의 이 사기대출 의혹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민주당은 걷잡을 수 없는 내리막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방금 전 발표한 내용 어떤 것일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산갑 후보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런데도 이재명 지도부, 특히 지금 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양문석의 공천을 취소하지 않고 밀고 나갈까요? 그게 더 국민의힘에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문석은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의 의석은 지금 민주당이 줄줄이 패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 후보의 딸과 대출 모집인 이른바 브로커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감독원 방금 전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공정원은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정빙 제출, 부실 여신 심사 등 위법 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폭로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양 후보의 딸은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은 뒤 6억 원가량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나머지 돈은 모친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또 양 후보 딸이 이후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 거래 명세서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 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대출이 일어나기 전 폐업한 경우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이 업체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서류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 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해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또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53건을 전체 점검 중입니다. 앞서 양문석 후보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를 31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양 후보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 3천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는 것입니다.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 사기 대출 논란이 커졌는데 이게 지금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앞으로 이 수사에서 상당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가 이 양 후보 장녀가 낸 사업자 등록이 서류에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실제 중앙일보와 양 후보 장녀의 사업자 등록상 주소를 방문해 보니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약 4.1평 원룸이었다고 합니다. 간판이나 사람의 인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바로 밑에 층에 사는 주민 A씨는 2월 중순에 이사했지만 저 집에 사람이 들고 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다고 중앙일보에 말했습니다. 양 후보 측이 새마을금고에 낸 사업자 대출 사업 사용 증빙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은 사업 운용 자금 등으로만 써야 하기 때문에 대출 3개월 후 사용 내용을 증빙해 금융사 측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번에 확인해보니 이거 뭐 폐업한 업체 이런 거였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 지금 총선 이제 오늘부터 여론조사를 해도 공표가 금지되기 때문에 깜깜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문석의 이 의혹은 박빙 지역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큰일 났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